유튜브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병군입니다. 이제 5월의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죠. 오늘이 5월 27일. 오늘 이제 다른 얘기부터 좀 하고 시작할게요. 저희 집에 일하시는 분이 계세요. 아주머니신데 탈북민입니다. 오늘 그분이 이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친구분이랑 같은 탈북민인 것 같아요. 통화를 막 하시는데 남한 인사는 다 사기꾼이야 뭐 이런 얘기 하는 거 들어보니까 참 씁쓸하기도 하고 어느 정도 수긍이 되기도 하고 그렇더라고요. 자기가 이제 가사 도우미로 있으면서 일했던 집에 회장님한테 사기를 당한 것 같아요. 그 이제 주식을 매입을 했는데 완전 다 날리게 된 거죠. 가사 일을 하시면 그 3천만 원 모으기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죠? 한 3천만 원 정도 사기를 당하신 것 같아요. 근데 그 회장은 여전히 잘 산답니다. 그래서 이 아주머니가 더 열이 받아 계신 거죠. 그래서 제가 오늘 나오면서 마음 좀 추스리시라고 10만 원짜리 상품권을 하나 드렸습니다. 여기 이마트 가시면 쓰실 수 있다고. 그 얘기를 하면서 제가 그 얘기했어요. 저도 대학교 때 이제 서울로 올라왔는데 엄청나게 사기 많이 당했다. 그러니까 그 사기 당할 때 이제 얼마나 마음이 힘들고 괴롭지만 잘 극복해서 이겨내셔야 또 좋은 날도 온다고. 근데 여러분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누구나 이제 사람들이 그런 생각해요. 나한테서 얻는 이득이 없는데 저 사람이 나한테 사기쳐서 뭐 하겠어? 좋게 해주려고 하겠지 라고 하는 게 그들에게 큰 이득이 없어도 조그마한 이득에도 남이 얼마나 손해보는가는 신경 안 쓴 사람들 많습니다. 예전에 이제 저도 굉장히 크게 당한 종목이 하나 있었어요. 사실 그 회사에 자기가 도와주겠다 이렇게 해서 이름은 실명은 여기서 못 가겠고 김땡상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아무 그 이득도 없이 도와주겠다 그러길래 그 형이 이제 레퍼런스도 좀 괜찮고 그래서 그 고맙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나를 이용해서 그 회사에 돈도 뜯어먹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더라고요. 그 자기 동생도 거기 취직시키고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듣고 나니 참 어이도 없었고 그래서 그런 사기꾼을 절대 조심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제 아는 또 주변에 몇 분들이 그 사람한테 몰래 투자를 했어요. 그 사람이 대표이사로 있는 상장사에 투자를 했는데 그것도 시비 투자를 했어요. 시비 투자를 했는데 그 회사가 굉장히 불안한 회사였습니다. 그 얘기라도 좀 하지. 어찌됐든 그게 상장 폐지가 됐어요. 회사는 산솔신텍이라는 회사였는데 상장 폐지가 되면서 그 시비는 후순위 채권으로 밀려서 도저히 받을 수 없는 돈이 돼버렸어요. 제가 그만큼 조심하라고 일렀거늘 그런 상황이 생겼습니다. 저도 거기서 당했어요. 근데 한솔신텍에서 당한 게 아니고 실컷 이용당한 거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도 이제 내성도 생기고 경험치도 생긴 거예요. 그러면서 지금까지 오게 됐는데 지금이야 뭐 툭툭 털어낼 만큼 잘 삽니다. 그런데 한 번씩 그 생각이 떠오르면 저도 모르게 열받아요. 정말 사기꾼들 이런 생각도 들고 욕도 나오고 합니다. 그런데 피하는 게 제일 상책이에요. 그런 인간들하고 엮여봤자 좋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타짜 영화에 보면 곽철용인가 하는 그 사람이 그런 얘기하죠. 고니야, 내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느냐? 나쁜 놈 제끼고 못난 놈 제끼고. 그러니까 이게 사기를 피해가는 방법 딱 하나예요. 이상한 놈 빼고 나쁜 놈 빼고 좋은 놈하고만 얘기해도 인생이 짧아요. 좋은 사람하고 얘기하면 돼. 그 좋은 사람하고 해도 나만의 분석을 해야 돼요. 주식이 잘못됐다고 해서 이 좋은 사람의 성향이 바뀐 건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을 원망할 수도 없어. 왜? 이 사람도 손해봤을 가능성이 높으니까. 분석을 잘못했는 경우도 있으니까. 그죠? 그 분석에 대한 부분이 꼭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제껴야 돼. 뭐하러 이런 놈들까지 다 만나. 제끼면 돼. 이거 인생에서 도움 안 되는 아들 계속 제끼다 보면 내 인생에 도움되는 사람만 남아. 아시겠죠? 사기당하지 마세요. 그게 마음의 병까지 얻어서 결국은 몸의 병까지 만듭니다. 정말 나한테 얻는 이득이 없다라고 생각한다면 나한테 뭘 하나도 요구하지 않는 사람이어야 돼. 근데 뭐 지금 최근에 보면 나한테 요구하는 게 없잖아요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상한 쪽에서 뭐 의결권을 밀어달라든가 이거는 요구하는 거 아니야? 의결권 밀어달라 이것도 요구하는 거야. 아예 이런 요구를 안 하면 돼. 이걸 요구한다는 건 뭔가 이걸 통해서 또 자기가 얻는 이득을 취하는 쪽이 있다는 얘기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 거 안 도와주면 돼. 그럼 사기 안 당해. 그죠? 결국은 제일 중요한 건 좋은 사람 만나서 분석 잘 해갖고 수익 잘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시장에 이상한 사람 많습니다. 나쁜 놈도 많아요. 그 피해 가시려면 주슐랭 가이드 부지런히 들으세요. 좋은 거. 그것도 좋은 거 분석해서 얘기하겠지. 그죠? 아시겠죠? 자, 5월에 푸르름
끝자락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6월장이 바로 확 좋아집니다. 이거 아니에요. 6월장은 그나마 나을 것이다. 5월보다는. 그래서 나아서 바닥이 형성이 되면 7, 8월에 썸머 랠리 얘기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때가 진짜 좋아지는 때가 나온다. 여기에 대한 근거적 요인은 뭐가 있느냐? 일단 첫 번째,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다. 자, 가파른 금리 인상이 결국은 경기 침체를 가져올 것이다. 둔화를 가져올 것이다.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가파른 금리 인상 안 하겠죠.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뭉칫돈이 예금으로 옮겨가고 있다. 정기 적금으로 옮겨가고 있다. 이런 얘기들 막 나오죠. 왜?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리가 안 올라가면요, 이 뭉칫돈이 더 이상 빠져나가지는 않겠죠. 정기적금으로. 그럼 뭐가 살아 들어요? 투심이 살아 들어요.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우려로 인해서 지금 가파른 물가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데, 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이제 끝을 향해 가고 있어요. 더 이상 전쟁이 별로 무의미한 단계까지 오고 있습니다. 자기들 서로의 피를 토해내는 무의미한 상황까지 오고 있다니까. 이거는 결국은 전쟁의 종료를 의미하는 시점까지 오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모든 게 지금 6월장을 튼튼하게 만드는 요인이 될 거고, 그죠? 그러다 보면 7, 8월이 썸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 그런 장이 되겠죠. 자, 시황을 다시 한번 깔끔하게 정리를 해봅시다. 5월장까지는 5월장 푸르다고 얘기했잖아. 장송곡으로 부른다 했지. 5월은 푸르구나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푸르면 끝남이 이제 거의 다 왔잖아. 그렇다면 자, 이 5월장의 핵심은 뭐다? 푸르니까 하방에 지금 경직성도 있고, 이미 떨어질 만큼 다 떨어졌어. 2600포인트. 그죠? 요 지금 하방 경직성을 딱 만들어내고 있고, 상방으로 지금 두려움이 있어서 여기서 지금 계속 막혀. 2630. 굉장히 짧은 포인트에 박스권이 나오고 있다는 거지. 그때 전략은 뭐라고? 방망이 짧게 잡는다고 얘기했죠. 그죠? 그러니까 요게 5월장까지의 전략이야. 그럼 6월은요? 6월은 투심이 살살 돌아오니까 그거보다는 방망이를 살짝 길게 쥐어야 되겠지만, 그렇다고 홈런장은 아니란 얘기예요. 끼케야 2루타장이야. 3루타장도 아니야. 지금보다는 방망이가 살짝 길어져도 되겠지만, 방망이 길다. 이건 뭐야? 스윙 전략이 맞겠지만, 스윙은 한 주 내지 10일간의 전략입니다. 지금처럼 초단기 매매 전략이 아닌 한 주 10일간의 스윙 전략이 맞다는 얘기지. 이게 단기의 매매 전략입니다. 단기 성향을 가지신 분들의 매매 전략이야. 그럼 중장기 전략은? 이건 종목적 접근인데 뭐. 얘기했잖아. 자, 6월장에도 승승장구할 섹터는 뭐 있습니까? 얘기했잖아. 결국은 도심 항공 모빌리티, UAM 쪽인데, 어제도 얘기했죠. 어반, 에어, 모빌리티. 핵심은 뭐라고? 카이, 한국항공우주, 개별주 따라온다 그랬죠. 그죠? 케일럼, 우수 AMS. 우수 아마상? 이거. 그죠? 케일럼, 우수 AMS. 한국항공우주가 핵심이라고 얘기했고, 자, 이건 계속 내가 모아가볼 전략이에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좋아 보여, 사실. 6월장 승승장구할 섹터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또 짚어봐야 될 게 있죠. 5월장에서 좀 두드러지게 튀었던 종목 중에 하나가 한창 바이오텍이에요. 지금 다시 조금 빠지기 시작했는데, 자, 한창 바이오텍 내가 얘기했잖아. 이거 3,000원 안 가면 내가 못 먹겠다고 얘기를 했죠. 자, 이게 지금 계속 좋은 얘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계속 나오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살살 더 모아가시는 전략을 잡으시면 돼요. 아시겠죠? 지금 멈스를 제가 그때 저번에 분석하기로 이거 음식물 쓰레기 처리해서 흡수합병으로 갈 것 같다 얘기를 했는데, 멈스에서 지금 하고 있는 탈모 치료제, 탈모 샴푸, 그게 지금 이제 미스트로일에 나오는데, 그게 지금 판매량 4위까지 올라갔어요. 인터넷 판매량 4위까지 올라가는데, 이것도 하나의 모멘텀이 될 수 있겠죠. 멈스에서 맹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도 참고해 보신다면, 한창 바이오텍이 이걸 통해서 또 도약의 계기가 만들어질 수도 있고, 어찌됐든 바닥권 영역에서 탈출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야. 겁날 게 뭐 있냐고. 잘 차이 갈 것만 생각하면 되지. 아시겠죠? 또 종목 한번 짚어봅시다. 자, 메디콕스 얘기 누가 물어보셔서 짚어드릴게요. 자, 메디콕스가 감자가 됐어요. 어제 임시주총에서 감자 결정이 났습니다. 감자 결정이 나면서 하락이 좀 나오는데, 이 감자가 손실 보전에 대한 감자가 아니에요. 손실 보전용이 아니에요.
자, 이게 뭐 몇 대 몇 감자가 됐든 간에 주식 수는 줄어들지만 금액이 올라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크게 걱정할 일이 아니고 이 주식 수가 줄어든다는 건 그만큼 변동폭은 강하게 나올 수 있겠죠. 이 감자하면서 또 돈을 집어넣은 곳들 있잖아. 그러니까 그걸 잘 생각해 봐서 그렇다고 이걸 몰빵칠 종목은 아니잖아. 지금은 잘 들고 가보시면 될 것 같아. 어찌됐든 메디콕스가 갖고 있던 시비가 다 재매각이 됐어. 이게 정말 나쁜데 이게 어떻게 재매각이 다 되냐고. 시비가. 그죠? 여러분 같으면 이 시비 사겠어요? 감자까지 하고 이런데 정말 회사가 이상해서 감자까지 한다면 시비 사겠어요, 여러분들이? 입장을 바꿔놓고 항상 생각해봐. 내가 세력이다 라고 입장을 딱 바꿔놓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럼 이거 사겠냐고. 재매각이 됐다는 건 누가 샀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같으면 사겠냐는 얘기. 그걸 한번 생각해보세요. 공시한 잘 분석해보세요. 이미 12 재매각이 다 이루어졌어. 거의 다. 근데 여러분 같으면 사겠냐는 얘기. 안 산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요것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고. 자, 그 다음 또 궁금해하실 종목이 있는 것 같아서 짚고 넘어갈게요. 글로본입니다. 뭐 탈도 많고 말도 많은 종목이에요. 그죠? 제가 분명히 주식랭 가이드방에서 추매 금지, 추매할 종목 아니다 이렇게 얘기 드렸어요. 오늘 급락이 나왔죠. 20% 가까이 급락이 나오다가 지금은 반등이 좀 왔는데, 자, 이게 오늘 납입일이에요. 지금 시장에서는 납입이 된다 안 된다 말들이 많습니다. 이 글로본의 실질사주 한상호라는 분이죠. 유명한 시장에서 페이모스 아니고 노토리어스. 그죠? 페이모스 절대 아니에요. 노토리어스예요. 그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 입원했어요. 교통사고로. 교통사고로 입원했는데 이게 납입이 되겠나? 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시장에서 빠지고 있는 거죠. 근데 교통사고가 납입하고 뭔 상관이 있습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지금의 어떤 모양으로 보면 납입이 안 될 것 같다는 생각들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회사는 납입이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회사 말 믿을 이유도 없고 회사 말을 안 믿을 이유도 없어요. 자, 뭐냐? 추매는 하지 말고 보유 관점에서 그냥 들고 계신 분만 들고 하시면 될 거예요. 고물량만 들고 하시면 될 거예요. 추매하지 마세요. 이 종목 추매할 종목은 아니야. 이 정말 고생 많이 할 종목이야. 왜? 이분이 내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노토리어스라고 얘기했죠. 페이머스는 좋은 의미에서 유명한이고 노토리어스는 나쁜 의미에서의 유명한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거 참고하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한컴 MDS가 있는데 요거는 잠시 뒤에 공시 분석해가면서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궁금해하시는 종목들은 이렇게 짚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찌됐든 5월장이 지금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미 하반 경직선은 나왔어. 그럼 여기서 횡보구간 나오는데 방망이를 좀 짧게 쥐고 가다가 6월 딱 들었으면 방망이 요렇게 쥐고 가던 걸 조금 더 늘려서 쥐고 가면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보유기간이 조금 더 길어도 된다는 걸 의미하죠. 단기 하시는 분들은 이 보유기간하고 상관이 있습니다만 중장기는 이거 상관이 있어요. 모멘텀이 나올 때까지 들고 가는 건데. 그죠? 자, 오늘 시장이 마감이 됐네요. 자, 특이하게 뭐 봐야 될 종목은 없는 것 같고 전체적으로 보면 금요일 시장의 불안감이 오늘 또 작용했다. 장 초반은 좋았으나 결국은 금요일 오버 위켄 안 하겠다는 그 심리가 또 작용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시겠죠? 자, 너무 불안해할 장도 아니고 그렇다고 너무 안심할 장도 아니에요. 그래서 방망이를 짧게 자꾸 쥐라고 얘기했던 거예요. 자, 시장 이렇게 정리해 놓고 오늘 금요일 이제 주식 있고 가족들과 즐거운 시간을 보내야 된다. 이걸 의미합니다. 주식은 행복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그 목적의 수단은 주식 투자예요. 그 수단이 행복이라는 목적을 죽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죠? 감히 수단 주제에 목적을 죽이면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행복에 중심을 두시고 내가 그 수단 때문에 괴롭다면 수단을 죽여야지. 안 해, 새끼야. 안 해, 너 안 해. 주식, 어디 주식 주제에 사람을 괴롭혀. 이렇게 안 해야지, 그러면. 그죠? 즐거운 주말 보내십시오. Have a nice weekend입니다. 여기서 딱!